그렇죠. 네, 같이 풀었죠. 자, 책을 표시. 저번 주에 한 거 한번 보고요. 자, 1페이지 보면은 쭉 나오죠. 의 넘어가고 정의 넘어가고 1페이지 보면은 2번 있잖아요. 지급사유 관련 용어에서 상해 요 정도는 외우시고, 그러니까 중점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극격, 우연, 외래 많이 들어봤죠? 극격성, 외래성, 우연성 넘어가시고 사망 간주는 핵심 단어만 체크하시면 돼요. 일반, 특별, 실종 있잖아요. 요게 1, 5만 세 번째 있잖아요. 인정 시점 1, 5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1, 5. 예. 그리고 인정 사망 있죠? 그건 언제? 등록부 기재. 됐죠? 옆에 상속, 거기는 직계 비존배. 배는 오할 가산. 대습 상속. 꼭 나옵니다, 올해 이거. 항상. 넘어가겠습니다. 의의를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대습 상속이 뭐냐 해가지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거 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4쪽도 똑같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 피보험자의 고의, 그때 이거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꼭 나왔어요, 이게. 그 책을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사기랑 이거랑 나왔더라고요. 올해 시험 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나 그것도 모르고 이거 올해 꼭 나온다고. 올해 나왔어요. 2020년도에 나왔어요. 네, 내년에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올 거 이제 오늘 할 거 고지의무 그거 나올 겁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아깝다. 행위면체 요것도 하시고 이제 계속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제가 계속 찍는 게 행위면책에서 우리 선박에서 선주 있잖아요. 세 번째 될 거예요. 선박에 탑승하는 거 직무로 하는 사람이 탔을 때 면책인데 직무가 아니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사례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중요한 게 다 나왔으니까 요 정도 이제 나와야죠. 이제 오늘은 어디까지 했죠? 보험금 절차도 했죠. 절차는 3영업인, 핵심 단어가 3영업일. 그리고 요것도 나왔어요, 올해.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개거품 물면서 이걸 설명하게 만들어, 이거. 그렇죠? 30일 넘어도 안 줘도되는 거 5가지. 요거. 그냥 지우세요. 이거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러면 옆에 지급 이자,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네. 안 나와서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 나오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 만기 환급금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럼 넘어갑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받아야 된다. 뭐 어려워요? 잘 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공시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게 있다. 주소 변경도 도달했을 때 도달주의. 계약법에 나왔습니다. 수익자 지정은 논점이 없죠? 대표자 지정은 없다. 그냥 한 명이 대표로 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단어를 제가 핵심 단어를 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목차만 이렇게 딱딱 해줄 거예요. 한 30개 되나? 30개 정도가 될 거예요. 큰 목차하면 핵심 단어만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핵심 단어를 써서 글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가 30%가 약술에서 나왔잖아요. 약술. 그렇다고 약술을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메인이 그거예요. 후유장애고 실선 거기에 목숨 걸 거니까 그거 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약술이고 약술은 지금 한 거 있잖아요. 그냥 핵심 단어 넣고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이 책을 달달 외워요. 은는이 가까지. 네? 은는이까지 맞춤표까지 다 이렇게 점까지 그것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이 만드는 작업 그것만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음료수 먹었더니 저거를 먹어? 혀가 내 혀가 아니야 지금.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계약전 알릴 의무. 이것도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 아 진짜 다 나왔어. 올해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 나왔어.
그래서 계약전 알리루무 해가지고 옆에 357, 30. 예, 357, 30. 써요, 빨리. 그게 핵심 단어예요. 예, 35, 그쵸. 357, 30 썼죠?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거잖아, 이제. 오늘 수업이 이거부터죠? 네. 요새 너무 자동차 보험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계약전 알리루무. 일단 357, 30은 3개월, 5년, 7일, 30일. 그래서 3개월 안에는 내가 받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가거나 치료받고 입원한 거 다 알려야 되고 5년 안에는 이 안에 입원이나 7일 동안 치료받았거나 아니면 30일 동안 약을 드셔. 투약한 거. 그걸 얘기를 해라. 거기까지 핵심인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말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1번 반드시 청약서. 청약서는 왜 청약서라고 그랬어요? 청약을 해서 청약서라는 소리도 있고 청약서가 옛날에 부본이라고 얇게 파란색이 있어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2장이라서 요따 쓰면 뒤에 새겨놔. 그래서 이걸 뜯어서 뒷장은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 색깔이 파란색이래요. 그래서 청약서라고 하는. 불을 청자.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저기로 하잖아. 다 컴퓨터로 하면 그게 청색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괜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하고 중요한 사항 있죠. 1번 보면은 7조 7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자, 청약 1로부터 3개월 나오죠. 진찰, 처치, 정밀검사 이걸 통해 진단, 입원, 수술, 투약. 그러니까 모든 거 이걸 외우지 말고 그냥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거 있죠. 진찰하고 투약하고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런 걸 다 써주면 돼요. 3개월 안에 모든 걸. 그리고 5년이 됐다. 그럼 뭘 해주냐. 이거를 내가 항상 이게 의아한 게 그러니까 계속하려 7일 이상 치료라고 그랬잖아요. 그 입원 치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항상 그게 있어요. 청약서 원래 보면은 옆에 입원한 게 있냐 체크하는 게 입원 통약 그리고 7일 동안 치료받은 게 있냐 30일 동안 투약 있는데 입원한 걸 왜 얘기할까? 5년이 지났는데 3개월 안에 다 얘기 끝나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있는 거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진단, 조직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냐. 처방일로부터 5년 이내에 10대 지나 쭉 나오죠.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뇌졸중, 간질환, 에이즈 또는 HIV 보균자. 이걸 왜 여기서 외우라고 그러냐면 뒤에 질병 하잖아요. 우리 상해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의학. 거기서 이게 그대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워도 되고 그때 가서 외워도 되고 그래서 이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병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의학 질병 파트 가면 쭉 해요. 기본적인 게 뇌병명하고 심장, 뇌병명. 그래서 많이 싸우는 게 있어요. 아이 코드가 뇌병명인데 거기 이걸 주니 못 주니 막 해서 싸우는 게 있고 심장 질환도 쭉 있고 그런 거.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막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공부하실 건데 그렇다. 그래서 재산보험하고 의학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알려드려야죠. 이제 자, 좀 어려워요 오늘은. 자, 계약법에서 이제 좀 멋있는 얘기하면 655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51조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이렇게 고지 의무가 있고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게 통지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요. 그걸 효과라고 하거든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보험자가. 그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고 통지 의무를 해지할 수 있고 다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보험금을 줄 수 있어요? 안 줘요? 안 줄 수 있잖아요. 단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있으면 새롭죠. 막 1년 됐으니까. 인과관계 있는 거는 안 주고 인과관계 없는 건 줘야 된다. 들어본 것 같죠? 이게 2018년에 바뀐 거. 원래는 인과관계를 증명을 누가 했냐면 우리가 했어요. 계약자가 다 2018년에 바뀌면서 이제 보험자가 또 고지의무 위반했지. 이거랑 인과관계 있으니까 안 줘. 입증을 보험자가 그때 바뀐 거예요. 18년에.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가 고지의무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03년 지났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렇죠? 어떻게 나올 건가? 자,
우리 그냥 655조 해가지고 자 고지의무를 했어요. 제가 계약자인데 고지의무를 했어. 걸렸어. 그러면 해지를 할 수 있죠. 누가?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고 플러스 뭘 할 수 있어요? 보험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미지급해도 돼요. 보험금을 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보험금 1초도 안 됐는데 이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게 이슈가 되는 게 해지를 안 하면 이걸 줘야 된다. 자, 이게 인과관계 있어. 나 암에 걸렸는데 아니야. 넘어간가? 하여간 암에 걸렸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게 인과관계 있다고 너무 그런가 이거? 그냥 강변명 막 이런 걸로 할까? 하여간 이런 거. 근데 인과관계 있는 거잖아요. 고지의무 위반이잖아. 고지의무. 위반해서 해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보험금을 안 줄 수 있어요. 보험금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때 해지를 하고 보험금을 안 줄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여기까지 인정이 되죠. 이해돼요? 이거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표정을 보려고 이해되죠 이거? 근데 해지를 안 했어. 해지를 안 했을 때 고지의무하고 위반한 거하고 인과관계 있을 때 있는 보험금을 줘야 되냐, 그 사고도 보험금을 줘야 되냐, 이게 계속 이슈야 이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필요 충분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필요 조건이 있냐 뭐 충분히 이런 거? 딱 40년 전에 배웠는데. 배웠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말고 국민학교 때.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걸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보험자가 보험을 안 주기 위해서는 얘만 돈을 안 줄 수 있냐, 해지를 안 하고 인과관계 있는 건 돈을 안 줄 수 있냐, 아니면 해지를 해야지 얘를 인과관계 있는 걸 안 줄 수 있냐, 그 문제예요. 약간 어려워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슈된 게 5년 전부터 이슈가 판례가 나오면서 5년 전부터 계속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편화된 거예요, 이거는. 전에는 요만큼만 알았는데, 요만한 사람만 알았는데, 지금 이만한 사람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보험자는, 자, 얘가 할 수 있는 거로 보험자잖아요. 보험자는 해지를 해야지 인과관계 있는, 있잖아요. 요 사건, 요거를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해지를 해야지. 그거는 이미 받은 보험금에 대한 거지 앞으로 저기는 아니잖아. 해지를 해서 이미 받은 보험금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자, 보험사고가 지금 났어요. 이렇게 청약 계약일을 해가지고 요때 해지를 한 거, 그걸 고지 의무를 해가지고 요때 있잖아요. 요때 보험사고 있던 거잖아요. 요거를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 있으니까 나 못 주겠다. 가져와라. 네? 아니면 요때 걸릴 수도 있잖아. 보험사고를 청구했어. 그렇죠. 청구했는데 조사를 거의 이제 실무에서는 청구라면 그때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서베이 아저씨들이 가서 이거 인과관계 있을까 못 주겠다. 이해되죠? 네. 그랬을 때 얘가 해지를 안 하고 이걸 안 줄 수 있냐, 아니면 해지를 해야지 줄 수 있냐. 결론은 해지를 해야지 인과관계 따져서 이걸 안 준다. 어렵다. 분위기. 뭐 다시 해지하고 뺏어오면 되지. 알고 한 달이니까. 네,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네, 해지를 꼭 해야 된다. 나중에 그렇죠? 해지를 하고 또 뺏어오면 되죠. 그렇죠. 너무 악독한데. 네, 그거는 좀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렇게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고, 자, 해지를 할 때 뒤에 어차피 우리 고지의무를 할 거거든요. 고지의무 제척기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3년이잖아요. 이상하잖아. 빨리 말해요. 알고 3년이잖아. 뭐가 빠졌잖아 지금. 계약 후 3년. 아니, 알고 한 달. 알고 알아 한 달에 계약 후 체결 후 3년이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한 달 정도 있을 때 한 달이 지났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서베이에 조사를 했어. 그러면 전화를 해서 내가 알았잖아요. 지금 보험자가 알면 바로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시켜. 피보험자를 설득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해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한 달이 넘어버려. 그럼 못하네. 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한 달 넘었네요. 하지 못하네. 그런 많아요 지금 서베이 쪽에. 그래서 그래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고지의무 바로 알자마자 바로 해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자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어요? 민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한 달 지나면 또 그런 거
건이 있어요. 우리 큰 서베이어 업체 있어요. 여기 거기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높은 데 있어요. 이게 최고 이렇게 거기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누가 사무장이 잘난 척하면서 이거 해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난리 났었어. 제척기간 때. 양아치지 양아치. 어떻게 해도 계약 해지 안 시키려고 서베이에서 이제 달래고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악용은 아니잖아. 한 누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 결론은 해지를 해야지 돈을 안 줄 수 있다. 인가계획 안 줄 수 있다. 오케이. 자, 상해 알릴 의무. 요것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나? 나온 것 같은데? 옆에 효과가 나왔죠. 효과가. 9쪽에 3번. 이게 나왔어요. 올해. 아니다. 이게 제가 강의하는 게 무리가 있네. 전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뭐 똑같으니 그래요. 예. 자, 상해보험 요거 2번 알릴 의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원래는 이게 손해보험 없고 손해보험만 있고 생명보험 없는 건데 요새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저기 경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얘만 팔아야 되는데 생명보험에 파는 거를 손해보험에서 팔고 여기서 파는 것도 여기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 의미가 없는 거야. 원래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뭘 하냐면은 직업이나 직무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운전 같은 거 제일 큰 게 운전이거든요. 오토바이, 바이크, 원동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그거는 손해보험하고 관련이 있는데 생명보험은 의미가 없었어요. 생명보험 다 해줘.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 후 알리는 건 생명보험에서는 없었어. 다 해줬는데 손해보험만 있는 건데 요새는 생명보험에도 손해보험 성격으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해보험, 생명보험 구분 지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거 있다. 계약을 했어. 예. 계약보험 얘기. 자, 체결한 거예요. 체결. 계약하고 체결을 해서 쭉 가잖아요. 요때는 뭐예요? 고지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의무는 상법 얘기고 우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해야 되죠. 요거는 체결하기 전까지. 근데 체결한 후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안 어렵죠? 어렵죠? 전후. 그렇죠. 근데 고지의무의 제척 기간은 알고 한다라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알고 한 달이야. 알고 한 달. 왜 그러냐면 체결했어. 5년 지났네요. 요때 걸렸어. 그럼 3년 지났네? 만약에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있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고 1달이야. 1달이. 그죠? 얘는 그것뿐이 없어요. 알고 한 달. 근데 거기는 직무나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거. 손해율이 크잖아요. 손해율이나 보험료잖아요. 보험료는 뭐야? 위험 크기에 따라서 우리 보험료를 받는 거잖아요. 처음에 보험에 정의할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에 변경했을 땐 얘기를 해라. 그래서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말하고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이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이것도. 직업이 바뀌었어. 네. 이제 얘기하라는 거지. 백수가 위험하니까. 그렇죠? 백수가 위험한가? 자,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릴 의무 나왔는데 알릴 후, 계약 후 의무는 안 나왔어, 아직. 그래서 요 3개, 4개 있잖아요. 요게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달달 외우지 말고 이런 게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죠. 전동 킥보드 있죠. 4월 달에 또 바뀐대요. 지금은 16세인가? 걔 다 되잖아요. 16세 맞죠? 14? 만 14세로 14. 그럼 16세 맞죠? 14? 만 14세. 예. 다시 또 올린다는 거죠? 예. 그거 할 얘기 자동차 보험, 제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 출제위원이면 이거 낼 거예요, 나. 자동차의 종류 있잖아요. 정보보장 사업. 딴 얘기 하죠. 재밌으니까. 자, 어렵지 않을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자동차 보험 배웠잖아요. 자, 바이크를 타요, 이렇게. 이렇게, 바이크. 바이크. 전동 킥보드. 똑같죠? 안 똑같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요걸 잡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킥보드 같은 거. 자, 이제 이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를 낸 거예요, 실적으로. 그럼 보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얘가 없잖아요. 보험이 없잖아요. 킥보드에 보험 들고 타요? 안 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얘한테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고 해서 우리 배웠죠? 데이 1, 데이 2 무보험 상해. 거기선 얘를 해주라고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무보험 상해라는 건 전제 조건이 자동차로 사고 났을 때예요. 자동차로. 이해돼요? 자동차로 사고 났을 때 상대하고 보험이 없을 때 내보험을 하는 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거든요. 근데 얘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아니죠. 근데 해주래. 무보험 자동차. 왜냐면 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항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무보험 자동차 보면 위에 조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동 킥보드 자동차로 사고 났으면 해줘라. 막 그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정보 보장 사업 있잖아요. 정부 보장 사업.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거 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자 무보험 상해는 뭐냐면 책임보험 넘는 걸 해준 게 무보험 상해거든요. 대인 원 넘는 걸 해주는 게 무보험 상해예요. 조그만 걸 하고 넘는 걸 해주는 게 무보험 상해예요. 대인 2처럼.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그만 건 뭐야? 대인 원이잖아요. 대인 원 넘는 거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조그만 게 없어. 대인 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정보 보장 사업 해주고 넘는 걸 해줘야 되죠. 요거 이해돼요? 강의 잘 들었는데 그거. 네, 그죠. 역시. 그랬을 때 정보 보장 사업할 때 이 킥보드를 자동차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그거잖아요. 그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보 보장 사업 이렇게 하죠. 이걸 넘는 거 보장 사업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되는데 안 되면 그만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배워요 그러면. 그럼 결론은 얘가 정보보장 사업이 안 되면 요만큼을 처리를 못 받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요것뿐이 못 받는 거잖아 얘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보보장에서 자동차의 정의 중에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는 자동차가 아니야. 근데 저렇게 되려면 다른 차랑 사고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할게요. 그럼 거기서 싫어요. 보험 처리해주면 되지. 그만해요. 저게 자손이라 그건 안 되잖아. 킥보드가 와서 나를 탁 쳤어요. 킥보드 대 킥보드. 내가 가만히 있는데 킥보드 와서 탁 쳤어. 그쵸. 근데 내 보험 무보험 자동차로 할 수는 있고. 킥보드가 날 쳤을 때. 그죠. 그래서 이 킥보드를 자동차를 안 보니까 국가에서는 네? 뭐예요? 없어. 법이 잘못했다고. 쟤 까는 거잖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그렇다.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됐습니다. 자, 위험 감소된 경우 보험료 감액하고 위험료 증가된 경우 증액이나 정상 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증가된 보험료 미납입 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증가된 위험에 관계없는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함. 소멸시효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그러니까 실적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외우지 말고 쫙 그림을 그려요. 만약에 내가 바뀌었을 거. 그러니까 직업이나 운전이잖아요. 그거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고,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돈을 더 내거나 적게 내거나. 그러면 끝나죠? 그걸 여러분이 그려서 쓰면 돼요. 자, 옆에 보죠? 자, A 보험사 쭉 있죠. 그냥 읽어보면 돼요. 결론은 풀어보셔야 돼요. 눈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풀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곱하기 나누기 안 됩니다. 지금. 웃을 얘기 아니래니까. 시험으로 가면 이거 곱하기 나누기 안 되니까 두 자리 곱하기 큰일 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어디 학원 가면 이거 저기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는 데 있어요. 글씨 쓰는 연습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디라고 아는데 연수원 거기는 글씨 쓰는 연습하고 곱하기 나누기 그거부터 하는 데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해봐야 돼요. 네, 해봐야 돼요. 이거 0.02 해볼까 나도? 싫어. 안 해. 자, 3번 알리는 의무 위반의 효과는 뭐예요? 결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 돼.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냐 그거거든요. 보험사의 해지 여부 손해 발생에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계약법하고 이거 약간 틀리지 않아요? 계약법은 무조건 짧게 증가된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끝나거든요.
근데 다 판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례에서 이런 판례는 이게 위반이다. 이럴 때는 아니다. 이게 계약법이고 여기선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명시된 것만 딱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면책 기간이죠. 제척 기간이 지났을 때. 그죠? 1번은 뭐냐면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을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그죠? 그리고 계약이 체결한 날부터 3년. 복잡하죠? 그죠? 회사가 이 사실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따라 승낙한 경우 건강진단서 4번 등에 명기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렵죠. 자, 이제 딱 자,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요거만 적어 놓으면 돼요. 글로 쓰니까 어렵죠. 처음에 지금 고지 의무잖아요. 그냥 계약 전 알릴 의무인데 계약할 때 분명히 난 얘기를 했어. 근데 내 보험자가 못 들은 거야. 딴짓 하다가 컴퓨터 하다가 그리고 못 들은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보험자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보험자의 과실로 이걸 못 들었을 때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나 안 걸렸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게 전산 입력하는 애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해지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알았어.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났어. 아까 알고 한 달 있죠? 똑같아요. 알고 한 달이 지나면 제측기간 지났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이 재산보험의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2년이라는 놈이 있어요. 2년. 2년은 뭐냐면 고지의무를 했는데 이 사실이 있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걸 치료를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2년이 지나잖아요. 해지할 수 없다. 특이한 상황. 2년. 원래 3년이잖아요. 체결일로부터 3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 체결일로부터 3년이잖아. 알 한 달이잖아. 알. 1. 알 한 달에 체결일로 3년 요것뿐이 없잖아요. 우리 계약법에서는. 근데 여기는 약관에서 요게 있어요. 2년인데 무슨 2년이에요? 치료받은 사고가 없이 2년이에요. 치료받은 이력이 없이 2년. 그러니까 총 3개지. 알고 한 달, 치료받지 않고 2년, 아니면 체결하고 3년. 3가지. 3가지.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더. 뭐냐면 우리 이제 진사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험을 들기 전에 내가 건강 이상이 있나 없나 보험사가 공짜로 시켜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보험의라고 있죠. 보험의. 그죠? 의사, 닥터. 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검진을 받는데 거기에 다 걸렸어. 얘 암에 걸렸네? 근데 지들이 뭘로 그냥 계약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보험 계약자가 내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 그죠?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지의무할 때 네가 못 들은 거고 두 번째는 알고 한 달 그리고 치료 안 받고 2년 체결일로 3년 그 다음에 진사계약 검진을 받는 보험에서 그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지들이 못 본 거야.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것들을 안 해주겠다. 5번, 6번, 7번 있죠? 그거 어디서 봤을까 이거? 업법에 나오는 거예요. 업법. 그죠? 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를 하게 하고, 그죠?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게 있다.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치 않고. 자, 사기에 의한 계약. 올해 나왔어요, 이거. 사기에 의한 계약. 자,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사기가 뭘까요? 정의. 상의는 이제 또 까먹네. 상의가 110조? 민법 110조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10조가 맞나? 9조가 진이 아닌. 그러니까 10조일 거, 사기가 10조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타인을 기망해가지고 재산에 이렇게 훔쳐오는 거 있잖아요. 훔쳐오는 거 사기라 하는데 그 사기가 아니에요. 그건 넓은 의미의 사기고 이 약간의 사기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보험금 탈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보험료 타기 위해서 거짓말 시키는 게 뭐 있어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 예,
제일 큰 게 이제 진단서나 뭐 소견서, 서류 막 이런 거를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올해 시험 문제. 자, 이거. 자,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거 사기에 의한 계약이 이제 작년 올해죠. 2020년에 이제 약술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약술이 나올 게 아니고 약 사례 문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 이제 진짜 있었던 얘기고 이게 진단서예요. 진단서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주야. 이 보험이 뭐냐면 1주에 뭐 100만 원씩 주겠다. 100만 원. 이런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단 주세에 따라서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보험이 있을 때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상기인은 뭐 상기 변명으로 뭐 3주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주를 앞에다 일자를 탁 뜬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원래 3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300만 원 청구를 했네. 근데 요거는 검은색인데 요건 파란색으로 칠한 거야. 딱 걸렸지, 그냥. 그죠? 이게 검은색인데 파란색으로 그냥 촥 할머니가 몰라서 이거 1,300만 받으려고. 그런데 보험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거 위변조 했기 때문에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 돈 안 주겠다. 해지하고 돈 안 주겠다. 300만 원도 아니고 다 안 주겠다. 할머니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일자 잘못했다. 그러면 300만 원만 달라. 근데 보험사는 안 주겠다. 네 사기니까 무효. 전체 무효다. 그럼 안 주겠다. 탁 했어. 소송을 갔네. 저 같은 훌륭한 손해사정들 만나서 판결을 받는 거죠. 자, 잘못한 거는 이것만 잘못한 거잖아요. 원래 권리는 뭐예요? 300만 원 줄 거 있으니까 얘는 주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안 주면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리 있잖아요. 그거는 받을 수 있고 사기친 거 있잖아요. 사기친 거는 안 준다. 또 거기다 또 일부 편취는 전체 편취이기 때문에 이걸 다 무효로 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일반적인 거고 보험에서는 보험자 편, 아니 보험 계약자 편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자기 순수 권리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얘는 주고 얘만 안 주겠다. 1,000만 원만 안 주겠다. 1,000만 원만 안 주겠다. 이해돼요 이거? 요 정도 나오면 요 정도. 근데 원래 올해 안 나왔으면 아마 이거 나오는 건데 쓸데없이 나온 이게 약술 나올 거예요, 이게? 사기의 계약에 대해서 서술하쇼 해가지고, 이게 진단조, 위변조 해가지고, 에이즈, 그리고 5년. 이게 끝이에요.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취소에 대해서 그거 정의를 쓰고 있어, 이렇게. 취소란 법률 효과로 나타나는 그거 쓰고 있어요. 10점짜리. 글을 쓸 거래요? 아니야, 저기에서 이 깍도 2점인가 3점 이렇게, 맞죠? 가르치기는 맞죠? 가르치기. 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점, 3점짜리 해가지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아, 아깝다 이거. 올해 요 사태만 안 했으면 아마 시간 좀 있었으면 이거 이런 식으로 냈을 거예요. 아까 고지유붕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나와야 시험이지. 너무 쉽잖아. 자,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똑같아요. 개혁법하고. 자, 보험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이거는. 자, 계약 성립 요건은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죠. 청약과 승낙. 그죠? 그 나머지는 다 효력이다. 그래서 보험사가 처음 책임을 개시하는 거는 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보험료를 받아야지 증권을 주는 거다. 증권도 언제 주냐? 첫 해 보험료를 받아야 준다. 왜냐? 보험자는 양아치니까. 돈 안 주면,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항상 책임을 개시하든지 증권을 주든지 그거는 1회 보험료, 초회 보험료가 납입돼야지 해주는 거다. 오케이. 자,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그렇죠? 쭉 뒤에 나올 거예요. 쭉 승낙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에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을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 1, 진단 계약을 진단 1로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며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회 보험료를 받으면 증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승낙의제라는 놈 들어봤죠? 승낙의제.
승낙 의제가 있다. 보험회사가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 쭉 넘어서 지난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 추가진다.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5년 있죠, 5년.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다 들어본 거죠, 다. 너무 유치할까봐 내가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지의무 할 때 이거 했죠. 요거 알고 한 달. 2년 했죠. 3년 했죠. 갑자기 5년에 나왔어, 5년. 자, 이게 중요해요. 많이 싸우는 게 이거. 이걸로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5년이란 시간은 뭐냐면 어떤 질병이라든지 5년이 지나면 완치라는 판단을 해줘요. 해준대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암에 걸렸던 무슨 감기는 좀 그렇죠. 약간 병에 걸렸던 5년이 이런 증상이 없으면 완치된 걸 본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병 같은 게 있어요. 자, 부담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허리는 좀 간경화에서 간경화 부담보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치료를 한 계단 받고 요때까지 갔어. 그러면 이건 완치된 것 때문에 요때부터는 어떻게 해준다? 보장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싸워요. 이걸로. 그래서 실무에서 뭐냐면 고지의무 있잖아요. 고지의무도 치료 안 받고 5년 지나면 해줘야 되냐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 아예 부담보를 했는데.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 그냥 5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냐? 그냥 5년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척기간이 얘기 나올 때 뭐? 아니, 저기 불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아, 그래요? 도민준 거 아니야? 나 요새 별거대에 빠져가지고. 도민준. 쉽게. 별거대가 언제 했는데. 아니, 다시 해요, 지금.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전지현이. 네, 전지현. 도민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있잖아요. 해지를 못하는 조건 할 때, 그때 한번 쑥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날짜 전에 한번 나온 게, 요때 이제 시간을 줬어요. 이게 4년인가? 4년인가 7년인가 해가지고 요때 이제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지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논하시오. 옛날 스타일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때. 근데 결론은 다 틀렸어. 치사하게 뭐냐면 민법이 또 들어가요. 민법 사기는 뭐 10년이라서 양아치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무슨 얘기냐면 취소권이라 우리 이제 재산보험의 취소권은 5년이에요. 사기로 인해서 한 거는 5년을 하거든요. 우리 약관에서는. 근데 민법이 큰 데 가잖아요. 걔는 10년이야. 10년이야.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뜻하니 10년짜리를 가져와서 보험회사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이게? 민법. 나쁜 놈들. 이게 특별법이 우선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특별법이 우선인데 왜? 빨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빨리. 싸우자, 빨리.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시험 문제. 자, 그렇습니다. 자, 청약 처리에 그대로 나왔죠? 한번 요거는 세모 한번 쳐주세요. 나올 때 됐거든요. 청약 처리에 나오면 요걸 써서 옆에 다 써주면 돼요. 청약 처리에. 청약이라는 건 내가 보험을 들어주세요. 부탁하는 거 청약이라고 하는데 청약을 처리할 수 있어. 언제 처리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뭐야? 그렇지. 받은 날로 15일 아니면 30일.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항상 그랬죠. 요거 설명할 때 친구가 찾아온다 그랬죠. 항상 친구가 찾아와서 10년 된 친구가 찾아와서 술 한잔 하자. 그럼 술 한잔 먹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 사실 나 보험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요거 하나만 들어줘라. 한 달에 200분이 안 들어가. 200짜리 하나 줘. 그럼 남자는 뭐예요? 남자인데 을이 술 한잔 야 들어줄게. 같이 와.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얘 월급이 150인데. 그러면 집에 가.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누라가 이 도끼 눈을 해가지고 이거 뭐냐 그러죠. 그죠? 그때 이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청약 철회라는 건데 청약 철회를 왜 놓냐? 제일 근본 그 이유는 보험자는 커요. 세요. 그죠? 그리고 양아치야. 착한 좀 이렇게 돈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연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듣다 보니까 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거야. 사인하고 알아봐라. 실제 네가 충동구매로 했냐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했냐. 그래서 시간을 준 게 이거예요. 계약하고 증권을 받아서 15일까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청약하고 30일까지 해줘라.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청약 처리가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짧은 거. 여행보험 3일짜리 있잖아요. 일주일짜리. 그렇죠? 일주일짜리 딱 들어놓고 30일 있다가 갔다 와서 청약 처리하면 어떻게 돼? 나이스지. 그렇죠? 두 번째는 진사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진. 공짜로 해줘요. 보험사에서 검진인 거 다 해줘요. 맥박 재고, 이거 재고, 피검사 해주고 다 해줘요. 그래 놓고 청약 처리를 해버려. 와, 괜찮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 세 번째는 30일이 지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 보험 계약자. 그러니까 이걸 둔 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줬는데 내가 더 똑똑한 놈이야. 그래, 전문 계약자. 그래서 전문 계약자에서 안 되는 사람 있을 때는 그 생각나죠. 업법에서 선언 공제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생각나죠. 그렇죠. 생각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 자, 청약 처리 효과의 미발생. 청약을 처리할 때는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그렇죠. 항상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자, 청약을 했어 내가. 제주도 사는 사람은 청약을 했는데 이거 청약 처리를 하고 싶어. 어떻게? 와이프한테 야 이거 청약 처리 좀 해.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청약 처리가 요때 된 거야.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전화 받고 가는 요새 비행기? 화상 돼요? 안 타봐서 그래.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처리하라고 얘기만 하고 와이프가 했는데 난 모르고 사고가 난 거야. 이랬을 때 청약 처리 효과가 나올 수 있냐 없냐 이랬을 때 안 난다. 계약자 보호하려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더 나가면 청약 처리를 안 했어. 돈을 받았어. 보험금 받았어. 그 다음에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냐? 안 된다. 양아치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게 문제라. 이렇게 문제가 난다. 근데 이 또 글로 나오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요 개념만 딱 아시면 돼. 그 3번 있잖아요. 그게 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